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바로 녹화 버튼 누르고 시작을 하고요.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일단 올킬로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간만에 또 이제 멤버십 3만 멤버십 주력 경기는 2연승입니다만 저 뭐야 조합픽 드린 분들께 조금 3일 정도 피해를 드려가지고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연패를 또 두 조합 다 맞추면서 올킬로 끊어내서 참 한결 마음 가볍게 오늘 아침에 야구 봤고요. 오늘은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7경기인데 7경기 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경기는 4경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많은 제가 날씨 업체들을 계속해서 다 뒤져봤는데 비 소식이 있는 업체가 곳이 3개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애틀 경기 강수확률 33% 기록이 되어 있고, 워싱턴 필라델피아는 경기 시작할 때 비가 온다라고 말한 데도 있고, 경기 시작하고 3시간 뒤에 약 8시쯤 지나가지고 이제 비가 슬슬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똥배 경기인 스쿠발 경기도 경기 시작할 때부터 강수확률이 35% 수준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 로토와이어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경기는 이렇게 강수확률이 있는 경기처럼 프레시피테이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레인이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경기도 사실상 조금 구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 소식들의 피해를 피하고 좀 경기를 구매하시려면 토론토 경기, 클리블랜드 경기, 매츠 경기, 그리고 코어스필드에 있는 콜로라도 경기 4경기 가지고 오늘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배팅 선택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그래도 분석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볼티모어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어제 이제 경기 자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경기였었고, 결국에 끝내기 승리로, 할러데이의 끝내기 이제 1루 쪽으로 당겨친 타고 끝내기 타구로 되면서 4대3으로 볼티모어가 이거를 갖다가 역전패를 당하지 않고 3대3 추격을 허용했음에도 결국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반스와 스가노가 나오는 경기가 될 텐데, 오늘 이 경기만큼은 스가노가 이미 시애틀 상대로 한번 자신감 있는 피칭을 보여줬었던 시즌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볼티모어에게도 가능성은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제 경기에서 던졌던 이제 스피어와 바르가스 그리고 브래쉬라는 이 시애틀의 불펜진들이 오늘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러면 시애틀이 운영할 수 있는 불펜진의 선택지는 결국 이제 바자르도와 함께 무노즈까지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업을 오늘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득점 지원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꽤나 혼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시애틀이 정배당이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투수 운영에 있어서 시애틀이 필승조를 꺼내지 못하게 된다면 볼티모어가 홈에서 또 장타력을 앞세워서 에반스의, 안 그래도 지금 슬러그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 장타력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어제 나왔던 바르가스와 스피어 그 다음에 브래쉬는 지금의 시애틀 마운드에서 필승조급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 이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빠져버리면은 오늘 경기에서 기용하게 될 이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결국 높은 확률로 이제 레규미나와 그 다음에 바자르도 무노즈인데, 이 바자르도 무노즈 같은 경우에는 셋업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에반스가 조기 강판을 당하는 상황이 5이닝 언저리로 강판을 당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게 볼티모어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구매를 한다면은 저는 이게 비가 안 왔을 때는 볼티모어 역배승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2.5 프렌토는 오늘도 언더 게임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보면서도 볼티모어가 비빌 만한 싸움이 된다라고 저는 홈런으로 비빌 거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애틀 정배승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미 비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좀 구매하지 말라라고, 좀 그냥 피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토론토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들이박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선택지가 제 기준에서는 비 오면 일단 안 건드린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똥배승 다 가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전 다 피합니다. 오늘 그래서 선택지가 좁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들이박아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슈어저와 보이드의 매치업입니다. 슈어저는 저번에 다저스를 상대로 좀 많이 아쉬운 피칭이 돼버리면서 경기가 무키베츠에게 그렇게 홈런을 맞으면서 뒤집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나름 구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드도 미러키 전에는 아쉬웠었습니다만 여전히 다시 반등하면서 시즌 평년 수준의 기량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네이밍이 좋은데도 오늘 경기 기준점이 8.5점이 잡히죠. 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오늘 컵스의 역배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입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여전히 전 토론토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이게 국내에서 1.70배, 1.82배로 토론토 정배당이 잡혔는데 토론토 정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해외에서는 이게 이미 초기 배당에서 토론토의 배당이 2.02배당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변동이 돼가지고 1.94배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해외선 토론토 역배예요. 지금 컵스 정배당으로 이미 흘러가 있는 경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차가 국내라고 어쩔 수 없이 0.24배 차이가 나고 있고 보이드의 호투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컵스의 타선이 아무리 침체되고 있다라지만 컵스가 이거를 굳히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토 승 정배당 볼 수 없는 경기, 이것도 정배 못 보고요. 이것도 언오버로 굳이 좀 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게 컵스 역배당을 본다면 보이드의 호투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실제 지금 게레로 주니어가 최근에 5경기를 치르면서 타율이 1할 6푼대밖에 안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보비셋마저도 지금 최근 타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비셋이 1할 6푼대로 많이 떨어져 있고 게레로 주니어는 이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1할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심 타선에서 토론토도 많이 죽을 거로 예상을 하면 이게 보이드의 호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컵스가 중심 타선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피크라운스톤이 계속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보기가 좀 어렵다. 아직까지 타격 분위기에서 또한 토론토가 이 코어스필드에 올라가기 직전 올라갔을 때까지 그리고 코어스필드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후에 이 팀 타율 이격이 거의 5푼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 토론토는 승리를 좀 장담할 수는 없지 않나. 그나마 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거는 게레로 보비셋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좌투 상대로 좌투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5경기를 치르면서 타점이 보비셋이 지분이 팀의 거의 이제 60%가 넘어갑니다. 혼자서 10타점, 3홈런 10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보비셋의 활약이 생긴다라면 토론토가 그 리드를 지킬 힘이 후반에 있긴 있다 보니 저는 뭐 국내에서 정배당이 나온 이유가 좀 어느 정도 있지도 않을까라고도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갈리는 어차피 선택지라면 이 경기는 언더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마이애미입니다. 이것도 오늘 역배 가능성 있는 경기입니다. 이게 마이애미 어제 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애미가 지금 이제 엑스맨이라고 부르죠. 에드워즈를 포함해서 로페즈, 그 다음에 어제 MVP라고 볼 수 있는 마르시라는 선수 가 어제 2홈런 포함 장타 3개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었고 아거스틴 라미레즈도 계속 부진하다가 어제 결국에 안타 만들어내면서 정상기량 살려냈습니다. 거기다 스타워즈의 이제 마이어스 다 타격이 더 더해지고는 오늘도 바이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최근에 바이비가 나왔던 경기에서 대부분의 경기가 오버게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에 바이비 재고 흔들리고 있고 터지고 있고 특히 8월달 성적이 많이 깔아앉으면서 지금 8월 피안타율 3할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애미가 절대로 그냥 쉽게 물러날 경기는 절대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이 경기가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간에 이기든 지든 스미스나 가디스 둘 중 한 명은 일단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스미스가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력한 확률로 특히 에리스가 마운드에 일단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서 클리블랜드가 이기고 있다라면 스미스까지 갈 거고 지는 상황에서 올라온다면 1이닝 던지고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후반 득점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클리블랜드가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고 의외로 7.5점 기준점이면 오버를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이애미 역배를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바이비의 경기 성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비 등판 경기에서 9대5, 5대4, 6대4, 10대5, 6대2, 7대5, 4대5 지금 7월달부터 8월달까지 바이비 등판 경기는 전경기 7.5 기준점 오버입니다. 얘네 경기가. 그리고 토론토가 지금 경기를 하고 토론토래 이 클리블랜드가 지금 경기 치르고 있는 최근 성적을 보시면요. 이 클리블랜드는 지금 엄청나게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후반 막판 저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경기 하면서 11승 2패예요. 그만큼 지금 클리블랜드의 분위기가 타격 자체에서도 흐름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리 카브레라가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오늘 쉽게 이거를 역배로 보기에는 명분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화면 죄송합니다. 네, 명분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그냥 역배로 가기에는 클리블랜드 기세가 좀 있다 보니 이것도 7.5점 기준점이면 오버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이나 필라델피아 이것도 이제 난감해졌죠. 어제 이제 저도 캔자스시티 경기 오버를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1회부터 그렇게 털릴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루고는 역시나 개판이었었고 이 워싱턴이 타격을 계속 이 캔자스시티 시리즈에 계속해서 과시하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인 상황이에요. 이미 거기에서 루자르도가 지금 원정 와가지고 또 던졌을 때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드 저번 경기 던지는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불펜에서 선발 완전히 전향이 돼가지고 나름 안정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97말 8말 정도의 빠른 공이랑 이 투수 이제 마운드에서의 운영 능력까지 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전향이 됐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라델피아가 지금 시리즈를 치르면서 어제 헌터 그린에게 완전히 막혀버렸고 오늘까지도 타격감을 살릴 수 있을지 사실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이 경기를 굳이 이제 전개가 된다면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면서도 필라델피아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는 경기긴 해요. 왜 결국에는 워싱턴은 로드가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하면 불펜에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또한 이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은 이 싱커볼 투색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포신 페스티벌 런지는 루자르도 만약에 오늘 수아레즈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워싱턴 프렌 오버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자르도와 같이 이제 포신 페스티벌을 위주로 던지는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 워싱턴의 타격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자르도가 커맨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저득점 양상에서 그나마 필라델피아가 로드가 내려가고 나서 불펜 공략에 성공하면서 경기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만 비 소식이 있다 보니 저는 일단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요거 진짜로 정말 참 안타깝죠. 어제 매츠가 그냥 쉽게 이기나 싶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싹쓸이 2루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말로 홈런이 더해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이닝이 뭐 9점이 나면서 경기가 그냥 한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상태로 11대 어제 6이었나? 끝이 나버렸습니다. 매체 타격감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나름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습니다만 이 애틀랜타의 타선이 지금 정말 매섭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해리스 3세를 시작으로 해리스 2세를 시작으로 굉장히 지금 뭐 짜임새 있는 경기가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오늘 센가 나오죠. 센가가 지난 경기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구속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1회부터 좀 강하게 던지긴 했는데 1회 커터가 92마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강하게 던지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바로 이제 가면 갈수록 투구수가 조금 그 구속이 줄어들더니 결국 이 커맨드마저도 흔들리면서 미러키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볼질하다가 결국 물러났었고 책임주자가 결국에 안타를 맞으면서 들어와가지고 패전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센가의 포크볼의 비중보다는 어쩌면 이제 커터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틀랜타 타격감에 이거 센가의 포크볼의 방망이만 안 나가면은 그냥 물러날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엘더가 결국에
오늘 매체 타선에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이거 애틀랜타가 최근까지 치고 있는 타격 추세를 보면요,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애틀랜타의 그 이제 원래라면은 뭐 올슨, 그 다음에 라일리, 그 다음에 오주나 얘네들이 중심축을 잡고 있었던 애틀랜타의 타선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발드윈, 해리스 2세, 그 다음에 저 뭐야 프로파, 그 다음에 엘리 화이트, 그 다음에 저 누구죠? 한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였던 선수들의 활약이 더 더해지면서 타격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지난 한 달 동안의 볼적 타율 자체는 2할 3푼대 중후반으로 형성이 됩니다만, 이 최근의 경기를 치르면서 이미 팀 타율 자체를 2할 5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애틀랜타가 보여주는 이 타격 자체는 매치에 센가가 조기 강판당하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야 될 거고, 센가가 계속해서 투구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5이닝 언저리로 지금 전반기만큼 공을 오래 던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볼넷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빨리 내려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후반에 애틀랜타 타선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8.5점 기준점에서는 이번 시리즈 양상 자체가 어차피 오버게임이라면 이 경기도 애틀랜타가 후반 역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정배 매치승 보기는 어렵고요. 오버 생각한다라고 일단 들어갑니다. 다만 제가 이 경기도 보면 애틀랜타 역배나 2.5 프랜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버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센가가 나오는 경기에서 이 뉴욕 매츠가 이번 시즌에 센가는 홈에서 총 9경기를 등판을 했습니다. 이 9경기 등판에서 센가가 나온 이 홈 경기의 매츠는 무려 8승 1패를 기록하면서 개인 승도 5승 1패를 이 센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홈에서 패, 그 다음에 승, 여기도 승 하면서 지금 전반기 지금 던지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애리조나에게 4이닝 1실점하고 이때 2대4 패배를 한 거,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센가가 나온 경기에서 매치는 홈에서 한 경기 빼고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그래서 요거 섣불리 애틀랜타 역배로 접근을 하지 못한다, 그냥 오버 정도로만 일단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인데, 이거도 저는 스코발 승이나 핸디 승보다는 언더 접근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왜 그렇냐면은 결국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 전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 디트로이트의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그렇게 이게 플라워티 나왔던 경기에서 불펜에서 개판 무너졌던 경기, 그것도 분명히 좋은 표본으로서 디트로이트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증표를 만들었었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1대0 2대1 승리해서 위닝 확보를 했던 디트로이트가 이기는 경기에서 투수전으로 이기지 타격으로 이기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신뢰에 대한 감축 요소를 보이지 않나. 홈이었다라면 상황은 다르죠. 이미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이 홈에서의 승률은 원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홈에서 디트로이트가 뭐 타격도 마찬가지고 더 기대값이 큰 것은 이번 시즌 계속 치르면서 나타났던 성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홈에서 승률은 이미 62% 가까이 되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7월달도 5할 승률 못 기록했고 8월달에도 이제 간신히 6승 6패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득점 수준조차도 실점 수준조차도 지금 어느 한쪽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강점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이트삭스 상대로 위닝했고 LA 인젤스 상대로도 위닝을 기록했다 보니 이번 미네소타와의 4연전을 치르면서 이 첫 경기 스쿠발 경기만큼은 반드시 좀 잡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이긴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단 일단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라는 점부터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스쿠발 하나만 믿고 경기를 모든 것을 예측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반승 말고는 구매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배당을 좀 더 챙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언더가 가장 좋지 않나. 일단 스쿠발이 실점하는 상황도 결국 홈런이었는데 필라델피아전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전에도 스쿠발의 이제 실점은 거의 홈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제가 루고 나왔을 때 경기 미네소타의 타격을, 그때 홈에서의 미네소타 타격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람이 지금 미네소타 경기가 오늘 11.6마일, 10.7마일, 10.7마일에서 매우 강하게
그때랑 똑같아요. 루고가 등판했던 경기 그때랑 똑같이 3루 더가웃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네소타는 이걸 이겨내고 루고에게 홈런만 3방인가 뽑아냈었던 미네소타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네소타가 이 장타를 또다시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침체되어 있는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오늘 경기 스코발이 지원하지 못하고 스코발이 오히려 지금 이 보통 스코발이 조기강판 당하는 경기가 홈런 때문에 리드를 뺏기고 5회가 끝났을 때 한 2점 차 이상으로 뒤지고 있는 경기에서 무리를 안 시키고 빨리 내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불펜 운영이 되었을 때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렇게 스코발이 리드를 뺏긴 채로 경기 중반을 마무리가 된다면 디트로이트는 경기를 스쿠바를 활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후반에 타격으로 역전 한번 해보던가 식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를 굳이 구매를 한다면 언더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승의 메리트도 일단 날씨 요소도 마찬가지고 미네소타의 장타력도 홈에서의 장타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오버가 개판 털리고 있고 성적이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오버도 지금 데이터 보면은 경기당 성적만 보더라도 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조금 피안타율이 기록이 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미네소타 역배로 본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점수로 접근을 하기에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나마 오버 지난 경기 캔자스시티 상대로 또 잘 던지기도 했었으니까 차라리 좀 더 저는 언오버 라인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일단 말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간만에 이제 코어스필드 다운 기준점이 나왔죠. 12.5점.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코어스필드가 아님에도 콜로라도의 타선은 또 폭발을 했었고 최근에 원정에서도 애리조나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이제 저 뭐죠?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투수전 할 땐 투수전하고 타격전 할 땐 타격전 해주면서 나름 그 콜로라도가 좀 경기다운 경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코어스필드가 아닌 곳에서 위닝을 확보한 콜로라도의 지금 저력은 분위기가 좀 올라와 있다고 느껴져요. 또한 제가 저번에도 분석하면서 좀 보여드린 바도 있었는데 이 콜로라도의 좌투 상대 성적이 꽤나 유의미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 도일 그 다음에 프리랜드, 굿먼 그 다음에 모니악, 토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로드리게스 코어스필드 진짜로 홈런 한 두세 방을 맞을 각오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블라락도 지금 뭐 케텔 마르테 이틀 연속으로 9회 역전 결승 홈런을 때리면서 애리조나를 텍사스를 상대로 승리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냈었던 그 기세 타격전 오늘 기대는 되죠. 기준점이 12.5점이라는 것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런 높은 기준점일수록 점수는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해보는 경기입니다. 단 이거 접근하기에는 꽤나 부담이 많이 큰 경기고 이미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본다면 불펜에서도 콜로라도가 애리조나보다 그렇게 약하다는 느낌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애리조나 불펜이 안 좋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요거는 역배 가능성 또 이것도 열려있다라고 보는 경기면서 오버. 다만 이거 저는 기준점 12.5점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엄두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 프렌이나 역배 오버를 봅니다만 저는 배팅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제가 오늘 이제 그런 표 구매하시는 분들 제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 다 어떤 식으로 표 갔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요 경기들 선에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랑 볼티모어 경기는 애초에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경기도 많이 없는 만큼 욕심 좀 버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내일 방송 때는 총 유튜브에는 영상 2개가 올라갑니다. 드디어 해외 축구 개막이 되고 내일 이제 방송하게 되고 끝나자마자 새벽에 4시에 진행될 리버풀과 본머스의 EPL 개막전을 시작으로 그날 오후 밤에 진행되는 EPL 경기 그리고 라리가 경기까지 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축구도 표를 만들어 올 거예요. 축구도 이제 만들어서 이번 1라운드는 제가 그냥 공개를 할 겁니다. 표를 안 팔 겁니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야구인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축구 지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고 증명해봐 라는 더 그런 자세가 스탠스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드리고 1라운드는 2라운드부터 저는 네, 표를 여러분들께 또 유료로 또 제공을 할 겁니다. 축구도 제공되는 리그는 EPL, 라리가, 그 다음에 세리에, 분데스리가 위주로 될 거고요. 저는 K리그는 안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데 리그왕은 지식이 제가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하고 그 네덜란드 리그랑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경기선에서 축구 좀 알려드리고 표 만들어서 할 겁니다. 경기 수는 꽤나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영상도 그래서 축구편, 야구편에서 2개씩 이렇게 올라가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은 건승하시고 프리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